자, 워크샵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워크샵은요, constraint equation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요거는 이제 제품 조립 시 부품들을 서로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훅 패스너입니다. 뭐 이런 거 알겠죠? X 방향으로 밀면 이 부분이 밀려 들어가다가 탁탁하면서 이 부분에 걸려서 이제 빠지지 않는, 그래서 체결하는 이런 것들이죠.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의 어떤 커버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해석은 실제로는 이게 이 부분이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부분과 이 이 부재의 이 왼쪽 끝단하고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서 밀려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체결이 딱 일어나는, 그래서 실제로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도 필요하고 여기서 필요해서 이제 X 방향으로 이렇게 변이를 쭉 가해지면 이 접촉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X의 그 변이가 크다고 하면 이제 또 그 라지 디플렉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접촉도 그 프릭셔널 컨택이라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해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풀게 될 때 이제 이러한 형태의 결과들을 얻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한 대로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체결되는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체결되기 직전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재가 가장 많이 그 변형할 거니까 그때의 어떤 상황이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면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설명할 constraint equation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여기 있는 초기 위치에서 X 방향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양만큼 이동할 때 이 훅의 팁에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Y 방향 변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X가 움직이는 양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Y 방향의 그 변이가 발생하도록 constraint equation을 구성하는 거죠.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어떤 자유도, X 방향의 자유도와 이 부분의 Y 방향의 자유도의 관계가 되는 그 constraint equation을 구성을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석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이제 컨택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설명한 것처럼 이번 워크샵에서는 constraint equation을 사용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제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디멘전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보면 디멘전을 주어진 이제 치수들을 보게 되면 이 왼쪽 끝단 부분이 이제 25mm가 되겠고요. 그리고 25mm에 대해서 높이가 5mm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아래 디멘전을 사용해서 이 오른쪽 끝단의 X하고 이 부분의 Y 사이에 존재하는 간단한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X 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죠? Y 변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25 갈 때 Y는 5가 바뀌기 때문에, 그죠? 이 기울기가 5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X 변이의 5분의 1만큼 Y 변이가 생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X가 마이너스로 어떤 양만큼 가게 되면 Y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변이는 마이너스 X 변이의 5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모델이 X 방향으로 25 이동하면 Y 방향으로 이제 5mm가 이 부분이 바뀌는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보면 X의 5분의 1이 이 부분의 Y하고 같다.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양변에 5를 곱해주면 UX는 5UY가 되고요.
0 이꼴 OUY 빼기 UX. 그래서 요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끝단의 X하고 그 부분의 X 자유도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 왼쪽에서의 부분의 Y 자유도의 어떤 개수는 그리고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컨스탄트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요식을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파일을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를 먼저 보면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메쉬 부분을 한번 보면 메쉬는 일단 뭐 이 정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쿼드레틱으로 바꾸고 이 엘리먼트 크기를 한 5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정도. 좀 큰 것 같고요. 한 2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2 정도. 예,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메쉬를, 자, 이 부분은, 자, 메쉬 선택해서 보면요. show 수입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입이 됩니다. 자, 수입을 하려면, 자, 메쉬에서 메소드 수입으로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타겟을 어디를 주냐면 매뉴얼 소스만 주겠습니다. 소스 앤 타겟에서 한쪽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스로 줍니다. 그리고 프리 페이스 메쉬는 이거는 코드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올 코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 수입되는 방향으로 디비전은 5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메쉬를 한번 진행을 제너레이트 메쉬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더 아까와 달라진 더 레귤러한 형태의 메쉬가 되었습니다. 메쉬는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constraint equation은 리모트 포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그 리모트 포인트를 생성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모트 포인트는 2군데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 모델에서 오른쪽 리모트 포인트,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 페이스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포인트가 되는데 요거는 이름을 팁 포인트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팁이 되기 때문에 끝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F2를 누르고요. 이거를 팁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거와 관련되는 부분의 변이 이쪽이죠. 이 부분에 이제 X 변이를 우리가 쓸 거니까 이 부분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Insert Remote Point 해서 이 부분도 예,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은 이름을 Press Point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밀어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F2 누르고 Press Point 이렇게 두 개를 리모트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여기 Static Structure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Insert Remote Displacement를 넣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제 밀어 넣는 그 부분이 모델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위해서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이제 스코핑은 여기 만들어진 리모트 포인트를 쓸 거기 때문에 리모트 포인트로 만들어지고 리모트 포인트는 프레스 포인트 쪽입니다. 이걸 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는 경계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제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의 변이는 X방향으로 25, 마이너스 25만큼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제로로 두고요. X는 마이너스 25mm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쪽 부분이 X방향으로 25mm 이동했을 때 어떻게 결과들이 나오겠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항목은 구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은 해석 끝날 때 X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25가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constraint equation을 한번 넣어 봅시다. static structure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해보면, insert,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여기, 이 constraint equation 여기에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여기 environment에 가면, 컨디션 있죠? 여기에서 constraint equation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constraint equation을 하나 넣고요. 여기 넣으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식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식은 x 방향 하고 그 다음에 그 y 방향의 관계식이었죠. 그렇죠? 자, 그걸 넣기 위해서 일단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add를 해서 첫 번째를 넣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두 개의 리모트 포인트가 있었는데 T 포인트에 놓고요. 거기에 Y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놓고 코이피션트는 얼마를 넣었어야 되냐면 이거에 5배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식을 애드해서 이번에는 프레스 포인트 쪽으로 넣어야 되고 요거는 X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이피션트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프레스 포인트의 X 변이가 25가 될 때 T 포인트의 Y 변이가 25가 되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는 여기서는 0이죠. 이 경우에는 0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밸류는 0이라는 것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들이 다 됐어요. 여기서 하중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하중 조건은 변이입니다. 변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거랑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쪽으로 25만큼 이동시키려면 여기 힘이 가해져야 되죠. 그래서 힘을 가해주면 입력으로 힘을 가해주면 그 힘에 의해서 전체적인 변형이 얼마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25mm라는 그 변이로 입력을 넣게 되면 결국은 발력이 얼마가 나오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주어지는 이 변이가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자유도는 다 구속했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모션도 안 생깁니다. X방향으로는 25만큼 마이너스 X방향으로 나머지는 다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모든 경계 조건이 다 부여가 된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경우는 이제 25가 변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형이에요. 그래서 어네리 세팅에서 여러분들 처음 이제 접하는 건데 어네리 세팅에서 여기 밑에 보면 라지 디플렉션 큰 변형을 고려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yes로 바꿔줘야 됩니다. on으로 바꿔줘요. 자,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모든 게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solve를 해줍니다. solve. 자, 여기서 이제 large deflection on을 하게 되면 이 솔루션에서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 솔루션 아웃풋에서 이걸 클릭해보면 force convergence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force가 뉴턴 랩선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수렴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보면 먼저 insert deformation total 넣어보고요. 그리고 insert deformation에서 directional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directional 넣고 여기서 x 방향으로 하나 넣고 여기 선택하고
duplicate without result. 결과는 넣지 않고 복사를 하겠다. 하고 이 부분은 이제 y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를 넣고요. evaluate 해봅니다. total deformation은 옆에서 보면 자,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여기 25보다 더 큰 거는 이건 total deformation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는 실제로 25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5로 이쪽으로 오면서 y 방향으로도 변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클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디렉셔널 디포메이션 x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 어때요? 25만큼 마이너스 25만큼 이동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y 방향이에요. y 방향으로는 이 부분은 제로죠. x로만 움직였으니까 대신 이 부분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 25 움직일 때 밑으로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스트레스를 한번 보면,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응력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팁 부분이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쳐졌을 때 여기에서 응력이 거의 550메가파스칼 정도 나왔으니까 엄청 큰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훅을 만든다면은, 훅 패스너를 만든다면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몇 번만 해도 이게 사실은 한 번 했을 때 항복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한 200에서 300기가파스칼 정도가 항복 응력이기 때문에 항복이 일어났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ename based on definition을 하게 되면요, 이 그림의 이름들을, 이 리절트의 이름들을 거기에 부합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면, 자, 여기에 대해서 y가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쳐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강조할 것은 y 방향으로 쳐지게끔 하는 하중을 넣지 않았어요. 그죠? 넣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x 방향으로 우리가 변형을 시켰을 때 이 부분이 constraint equation에 의해서 이러한 변형이 유발되도록 했다는 것,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